친절한 안방 주치 공격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폐경을 맞는 것 누구나 하는 이 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폐경기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요, 이 폐경기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건강 MC 3인방 소개할 텐데요. 오늘 새로운 얼굴이 함께합니다. 아유,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 씨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그때는 내 마음을 알랑가 몰라.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문지 저보다 노래를 여기까지 잘한다. 아, 진짜 스튜디오가 너무 환해졌어요.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만기 씨. 눈이 막 옆에 있으니까 너무 대조가 된다. 아이고 나 갈란다. 하시는데요? 우리 만기 선생님,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귀를 좀 잘 기울여가지고 그럼요. 우리 집에는 사모님 고민 잘 들어주십니까? 씻고 벗고 여자라고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네. 집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서 네. 꼭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분들의 폐경기 고민을 덜어주실 안방 주치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준 원장, 변정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같지가 않은데. 상당히 네. 헤어스타일 멋지십니다. 예, 가끔 여자로 착각을 많이. 네. 예, 예. 아, 뒷모습이? 네, 화장실에 있으면 여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 그 여자분들도 오해 안 하십니까? 옆집 언니처럼 좋아하죠. 오히려, 예, 오히려 좀 훈훈하고, 친근한 예. 그런 효과가.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폐경이 꼭 치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일단 폐경기, 적극적으로 폐경기 증상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가 먼저 차트부터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초기부터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우리 세 분 짐작하시나요? 초기. 초기. 네. 우울증. 아, 일단은 집사람 보니까 네. 성질을 그렇게 많이 내더라.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한데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엄마가 그 시기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아, 진짜. 집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성질을 갖다 그렇게 예. 진짜 너무 많이 내더라고. 네네. 아, 또 있다. 밤에 잘 때 네.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선풍기를 갖다가 덥다고 나는 추운데 잠도 안 오고 내가 와 이래 살았노 싶어서 그냥 눈물도 나고 자꾸 운다. 우셨어요? 운다. 일단 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증상에는 우울감. 감정 기복. 감정 기복 있네.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좋을 온 가족이 같이. 숨을 못 쉬었어요. 어떨 때 헤 웃다가 네. 어떨 때 성질을 갖다 맞아요. 푹 냈다가 네, 증상 볼게요. 맞다. 혈관 운동 증상이래요. 안면 온조 그리고 땀 흘림 맞습니다. 그죠? 맞다. 네. 땀 많이 흘리셨어요? 줄줄줄줄 흘렸다. 땀인가 물인가 막 그것도 모르고 막 맨날 이랬다가 잤다. 이런 증상들 맞나요? 네, 그 폐경이 되면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의 어떤 증상들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는 그런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땀을 그렇게 흘립니다. 그리고 땀만 흘렸다가 갑자기 추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잠을 잘 자던 분이 갑자기 이제 수면 장애 생겨서 불면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지는 애만 봐도 눈물이 줄룩 흐르고요. 오. 옆에서 밥 잘 먹고 있는 남편이 괜히 미워가지고 화도 내고 그런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가 이제 겨우 초기거든요. 그렇다면 중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 네. 날뛰고 이제 막 난리 나는 거 아닌가? 그릇 던지시고 그러시는 그릇 거예요. 던지고 혹시 막 욕하고 날뛰셨습니까? 욱하고. 그러진 않았다. 와 알겠습니다. 그러노 참네 그러진 않았다. 얼른 보겠습니다. 우리 중기 증상이래요. 아, 이제는 좀 감정적인 걸 떠나서 이제 신체 변화가 찾아옵니다. 비뇨생식기의 위축, 피부 노화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중기로 접어들면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에 콜라겐 성분도 떨어지면서 피부에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 노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또 피부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성 생식기나 아니면 비뇨기계에서 요도나 그리고 이제 질에 있는 점막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건조함이 생기게 되고 질의 건조함이나 어떤 요도의 건조함으로 보통은 질이 건조하고 위축되다 보면 부부 관계도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도의 건조함
잠잠이 생기게 되면 소변을 그렇게 자주 보게 되고 갔는데 또 가게 되고 그리고 봐도 시원치 않다 그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남자 전립선 비대증하고 똑같은 소리 하시는데요? 남자의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어떤 병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성에서 생기는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것 병이라고 같아요. 보기에는 힘들지만 네네. 어쨌든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는 거네요. 네네. 너무 힘들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마지막 후기를 좀 살펴볼 텐데 후기에 뭔가 좀 걱정이 커집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세 분 어떨 것 같으세요? 첫째 얼굴이 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진짜 어렸을 때는 너무 예뻤거든. 처녀 때도 예쁘고 시집 가서도 예뻤는데 배경이 오고 난 뒤에는 막 몸도 이상하게 털리고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털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 오늘 여성 팬분들 많이 잃을 수도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예. 뭐 이거 의학 프로그램인데.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채널 보다가 속상해 하시면 어떡해요? 얼굴 안 바뀝니다. 얼굴을 그냥 네. 모든 여성들은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털어져도 아름답습니다. 네, 마지막 증상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치매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그죠? 예, 이게 호르몬이 이제 그 갱년기나 폐경기 이후에 끊어지게 되면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혈관들이 탄력이 떨어지기 전. 그리고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뼈의 골다공증이 진행이 빨리 되죠. 근데 이 혈관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지면 우리가 뇌일혈이나 뇌출혈이나 안 그러면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혈관성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어머니들, 할머니들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붙지 않아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뭐 욕창으로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나들면 오는 거고 그래 누구나 여자들은 다 뭐 겪는 거 일 아니야?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 남자들은 솔직히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월경이 끝나면은 이게 이제 뭐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교수님? 네, 충분히 교수님은 이제 남자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여성들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이라 말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생 중에 그냥 한 10개월 정도는 그 월경이 없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마 10개월 동안 이제 누구나 이렇게 월경을 안 그렇죠. 하는데 사실 임신한 산모한테 당신 폐경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월경이 없다라고 해서 폐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월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이 난소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 난소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그걸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경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최소 1년이 되고 정상적인 이게 폐경의 연령이라고 보는 만 50세 전후에 그런 월경이 끊어지면 저희가 이제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폐경기 증상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 하는데 그게 대체 뭡니까? 호르몬 치료는 이제 폐경이 되시고 난 이후에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이 사실은 호르몬이 나오다가 끊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죠. 그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한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투여를 해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보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폐경이라는 게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인데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약제를 저희가 쓸 때 이 부족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보충해 줄 수도 있고 특히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 단독만으로도 보충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그 물질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준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호르몬을 보충한다고 하는 게 좀 궁금하죠. 이게 뭐 약으로 먹는 건지, 그러니까 뭐 주사로 하는 맞는 건지. 건지, 뭔가 이게 형체가 없는 걸 어떻게 몸에 넣나 이게 좀 궁금하네요. 뭐 네. 먹는 약도 있고 붙이는 패치도 있고 네. 넣는 질정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사도 있습니다. 주사도 있습니까? 예, 주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사람의 간이 안 좋다 만약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구로 먹는 것보다는 붙이는 패치가 간을 통과하지 않고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투여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다양하게 그런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그러게요. 불구하고 저는 네. 집사람이 그렇게 왔을 때 진짜 저도 치료를 시키고 보내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질로 진짜 막 좀 지랄같이 냈다가 그런 시기가 왔는갑다 싶으면은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서 좀 그에 대한 좀 상담도 좀 네. 받고 하면 좋았을 지금 텐데. 사모님 탓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죽었는데 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나는 그 하면 우리 영감만 그 하고 싶다. 왜냐면 부부라 하면 뭐 때문에 부부고 서로 토닥거리시고 덩어리 건지렸다 긁어주고 이래야 되지. 와 네가 어떻더노 병원에도 내가 딛고 가고 이랬지. 병원에 가도록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성 갱년기를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선생님 이게 남자가 손을 집사람 손 좀 잡고 병원을 가는 거는 좀 그런 좀 남자로서의 좀 그런 걸 있는 것 같고 요즘 네. 많이 오세요. 오대 오대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5대1입니다. 네. 아 그거는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갔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잡고 지금 답이 약간 하나밖에 초조해지신 없어요. 것 빨리 하세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을 알겠습니다. 돌릴 수가 있다면 아 그런 네. 분들도 많으시구나. 네. 타임머신이 얼른 개발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이렇게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채워서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호르몬 치료인데요. 아마 근데 다들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다들 겪는 거기 때문에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지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한 여성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증상을 겪으셨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저희가 닥터의 진료일기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3년 전 갑자기 이은자 씨에게 폐경기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말을 해? 아니야 고생했어요. 아 성질내 놓고는 아니야 고생했어. 아 몰라 됐어 화냈잖아 나 왜 그래? 봐봐 됐어 덥다고 좀 나가봐봐 됐어 그만해 더워 그래. 남일 같지 아 않으시죠? 덥다고 이유 없이 이렇게 짜증내는 일도 많아졌고요. 가만히 앉아서 TV 볼 때도 열나고 땀 흐르고 내가 왜 이러나 싶으셨대요.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일상이 더 피곤해졌다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배경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엄마 갔다 왔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무 표정이 무뚝뚝한 거예요. 너는 왜 엄마한테 화를 내니? 아니 하는데 너 지금 방금 화냈잖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퇴근해가 왔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은 내가 이거 뭐지 또 이러려고 일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주부도 안 하고 싶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싶고 삶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어이구. 아마 한두 번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힘들었을 때. 맞다. 그냥 진료 보고 약을 먹는 게 낫겠다 해서 제 스스로 이제 약을 찾게 됐어요.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약을 멀리하게 됐죠. 주변에서 호르몬제 부작용이 많다. 왜 먹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은자 씨는 약 용량도 줄여보고 심지어는 약을 끊기도 했었죠. 제 임의로 그냥 약을 끊었더랬어요. 끊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정상이 오는데 그때는 정상이 더 더하게 해서 오더라고요. 피로감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관절이 아프고 우리 흔히 말할 때 이제 뼈마디가 아프다, 뼈마디가 쑤신다라고 감정 기복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주먹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아예 꾸준히 약을 먹어요. 약과 함께 도움이 됐던 게 바로 가족의 이해와 협조입니다.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고 배려도 당신 구해주셨대요. 있는 데 가서 쉬고 있어요. 진짜 남편분이 참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너만 왜 그러느냐며 나무라기보다는 아내의 변화를 인정하고 돕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함께 운동도 하고요. 건강도 챙기고요. 사랑도 챙긴다는 이은자 씨 부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갱년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면 내한테 일어나는 변화들, 정상들을 가족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이렇다,
아내가 이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해 가면 더 훨씬 슬기롭게 이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둘만의 이제 시간을 많이 가져놓고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뭐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잘 살리면 뭐 제2, 제3의 이제 신호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폐경기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모습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두 분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훈훈하죠? 네, 네. 훈훈하네. 아유. 아까 그 남편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짜 이게 가족 간에 절대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예. 절대적인 공유야말로 그 넘어가는 그 큰 고개를 정말 잘 넘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오늘 정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폐경이 집사람 오면은 다시 잘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온다면 올까? 정말 꼭 필요한 치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르몬 치료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통 우리나라 연령대로 보면은 한 50 정도, 만으로 50 정도가 되시면 폐경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생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즉시부터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 폐경 이후에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꼭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시는 게 그 이후에 찾아올 70, 80 넘어가셨을 때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리한 여성을 예를 들어 100명 있다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한 1%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조기 폐경이라는 이제 일찍 폐경을 경험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일찍이요? 보통 우리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세 무렵에 폐경이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건데 40세 이전에 폐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꼭 본인이 싫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라도 굉장히 권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에 오셔야 되는데 35살에 오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5년 일찍 오신 거잖아요. 그럼 15년 일찍 노화가 시작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 분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네. 최소 우리나라 연령대 50세가 폐경이라고 그러면 50세까지는 강제적으로 호르몬제를 드시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사와 상담해서 조금 더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이 아이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구나. 먹어야겠다. 그러면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싶지만 혹시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정말 너무 아까 말씀한 가정에 이런 이 불화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폐경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 내 혈전이라고 해서 그 피딱지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이제 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그리고 현재 유방암이나 혹은 이제 자궁내 마감이나 호르몬 관련된 암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혹은 이전에 그런 암을 이제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호르몬 자체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간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꼭 원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네, 처방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여성들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다 효과를 좀 보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폐경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폐경 이후에 한 65%, 한 70% 이제 나타난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호르몬 치료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폐경 증상 호소했던 한 80% 이상의 증상들이 호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경 증상에는 호르몬 치료만큼 이제 좋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금기 사항 없으시면 이제 약을 저희가 복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말도 많고요. 카더라도 많은 이 폐경기 호르몬 치료 제대로 된 이야기들 알아보고요. 속설들 바로잡는 순서입니다. 네, 카드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람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요거 재밌습니다. 사실 여성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여성이겠죠. 그렇죠. 네. 민설 씨는 네. 아직까지 갱년기를 안 겪었잖아요. 뭐 그렇긴 해도 저는 네. 여섯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주 확실한 정보를 그러니까 사실 갖고 카더라가 아니네요. 이거는 직접. 제가 진짜 보고 듣고 느낀 점 있는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카드라면 제가 반드시 또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기시면은 사모님의 공이 크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절대적인 지식의 정보통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카드남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죠.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폐경이 오면 관절통과 요통이 있다. 폐경기가 오면 관절통, 만성요통이 생길 수 있다. 50이면 이미 그 만성 요통하고 관절통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50 넘었으니까 만성 요통이 오고 뭐 다 오더라니 관절도 아파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폐경기하고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그럼요. 나이에서 오는 그 아픔이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X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요통이 여자들한테 훨씬 많대요. 그 말은 뭐냐면 폐경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박경래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검색을 괜히 했네. 선생님, 요통 있습니까? 저 선생님 있다고요? 오러 갑니다. 예, 나도 요통 있는데? 남성 폐경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남성도 폐경기 있죠? 아유, 폐경기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성은 어떻게 옵니까? 뭐 갑자기 이제 드라마 보고 오신다든지. 아빠 오세요. 아, 그럼 네. 배경이시다. 네. 제가 그래갖고요. 야, 하루는 가는데 부산서 김해 쪽을 나가면 그 오후 한 5시나 반 되면 탁저 낙동강 대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노을이 저는 그냥 가만히 그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선생님 그냥 슬픈 노래 그냥 한 곡 지금 되나요? 네. 잠시? 그 사람이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좀 안 됐다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감정이 맞습니다. 그거더라고 이게. 드라마 보고 오시는 분도 네. 있고 네? 또 친구들끼리 조그만 말에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한 달, 두 달 안 보고 막 전화도 안 맞아요. 하고 저희 아빠도 친한 등산 친구. 맨날 같이 가시던 네. 친구분이랑 싸워가지고 네. 네, 산을 혼자 가셨어요. 아무튼 저희가 본론으로 좀 다시 돌아서 네. 요통 네. 첫 번째 온다고? 문제는요. 네. 오해예요. 왜요? 왜냐면 그 폐경기가 오면은 노화가 온다고 했잖아요. 노화가 오면서 관절통도 오고 그죠. 만성요통도 오고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노화가 오는 폐경기 거 발생- 때문인지 네. 이거는 노화 때문인지 폐경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나이가 들면은 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통도 오고 다 네. 와요. 폐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는 거죠. 관절통이 노화가 되면서 폐경 때문에. 여자분들이 저희 중에 예, 만약에 폐경을 겪으신 분 누구 계십니까? 계시는데 만약에 선생님 O입니까 X입니까? 요거다. 만약에 옵니다. 문제가 네. 저는 X 했잖아요. 네. 제가 맞았고 네. 만약 세번이 틀렸다. 네. 가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럼- 그렇다고 나가자. 박경희 선생님의 폐경이 거짓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라고. 정답을 얼른 말해주세요. 네. 정답 얼른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역시 역시. 경험이 네. 승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봐라. 그 폐경이 되면 여성의 피부가 노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콜라겐은 이 관절이나 인대에도 같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관절이나 인대에 있는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런 그것들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고 나면 이제 손마디 이런 데가 붓고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늘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폐경 여성 한 9천 명을 봤더니 한 67% 이상은 이런 요통을 호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닌 거네요. 오늘의 예. 문제는 네. 카드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얼른 가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두 번째 퀴즈. 폐경한 지 15년 호르몬 치료 시작에도 효과가 있다. 15년이 지나서요? 예, 15년이 지났다. 근데 아까 그 폐경기 시기에 초기, 중기, 후기 다 있었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다 왔는데 그때 치료한다고 막 갑자기 뼈가 탄탄해지진 않는 뭔가 다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게 딱 15년이라는 것을 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뭔가 여기에 지금 함정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출제자의 의도를 지금 뭔가 네. 안 그러면 그냥 뭐 폐경한 지 이후에 네. 하면 이렇게 되거든. 굳이 15년을 넣었던 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상 되더라도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50에 폐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15년이 지나면 65 죠. 65. 그럼 사실 한창 때인데.
어차피 지금 평균 연령도 지금 86세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65세 같으면 저는 아주 팔팔한 인생입니다. 팔팔한 인생. 아. 끝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나이가 50 전에 좀 하는 거는 뒤에 걸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굳이 뒤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뉘앙스가 저한테 좋거든요. 근데 뭔가 시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 시기 있으면 이미 이제 몸이 안 좋아진 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지 생긴 주름을 펴는 방법은 잘 없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관이 그냥 훅 떨어지는 건 아닐 거라 봐요. 훅 떨어지는 거 우리 아니기 두 때문에. 분생은 어때요? 참 기가 찼어. 뭐예요? 둘이 이야기하는 거 있다. 기가 찬다. 알고 계세요 그럼? 65세 됐어요. 아니요. 안 되는 게 어찌 그리 잘 안 옮겨. 선생님 나도 65살 되셨잖아요. 안 돼도 62세 하면 근접하다. 근접. 근접이 무슨 아니 의미다. 희망이잖아. 지금 희망이다. 아니 선생님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더라도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더 좀 여성스러워진다든지 지금 굉장히 남성스럽거든요. 아, 성질도 아까 막 욕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떠들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 좀 치료를 하면은 좀 더 네네네. 자기야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만기 씨 좋아해요. 그러지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선생님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지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더 하면 덜했지 덜 하진 않았더라. 저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 게 그 주름을 펼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응. 요즘 다 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링거 맞잖아요, 주사. 그러면 바로 몸으로 막 효과가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그냥 주사를 넣으면은 그냥 효과가 바로 올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에요. 수액 맞으면 그치 바로 또 오긴 하죠. 네.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갈 수 있죠. 뭐 90이다 돌아갈 수 있죠. 이 공개 클리닉 외를 해보니까 암 같은 것도 너무 놓치면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하고는 다르죠. 이건 호르몬이고 네. 그거는 하면은 그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건 큰일 나는 거고. 아니 저도 뭘 그냥 우리 내 따라 오지 그냥. 다 선생님 편 들고 싶지만 한번 X를 가보겠습니다. 들어봐라. 네, 한번 들어보죠.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근데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늦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떡해.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골든타임이 네, 있습니까?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만 60세 이전, 폐경 이후에서 만 60세까지 드셨던 분들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통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한 65세가 넘어가셨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호르몬제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저희들이 권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드셔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집사람이 56세거든요. 네. 아, 그러면 드시면 됩니다. 네. 56세시니까 만으로 55세신 거잖아요. 네, 만으로 55세. 그럼 앞으로 한 최소 5년 정도 호르몬제 치료하시면 네.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퀴즈. 네. 다이어트는 폐경 전에 해야 된다. 폐경기 전에 해야 한다. 네. 조금 애매하죠. 폐경기 전에 해야 네. 된다. 그럼 나중에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폐경기 전에 하면 효과가 좋으냐? 좋다. 폐경 이후에는 효과를 많이 못 본다. 만약에 저희 아빠가 저희 어머니께 살을 빼라 이런 말을 폐경 후에 했다. 과연 저희 가족에 아직 있었을까요? 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살 좀 빼라. 내가 이래 밤에 불 끄고 옷 벗어라 이런 소리를 하거든. 아, 배기 싫다고? 너무너무 섭섭하고 살이 어디 금방 빠지네 이래서 하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치더라. 다이어트는 폐경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 아, 근데- 요것과 네. 폐경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맞다. 이거는 차이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됐습니까? 아, 저 최근에 요즘 이제 가족들 외식하면 어머니가 좀 적게 드세요. 왜냐면 살이 예전보다 덜 빠진대요. 뺄 거면 미리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맞다. 그러면 저는 O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 저는 X를 받았습니다. X.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네. 50이 넘어서도 다이어트를 해서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 잘 안 빠지신다던데. 빠진다. 살은 안 빠질란가는 죽어도 안 죽어도 안 빠져. 죽으면 안 아, 빠지겠죠? 네. 제가 지금 오늘 한 문제도 못 맞췄잖아요, 지금. 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 잠깐만.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저는 이거 과감하게 아니야. X입니다. 네, 저도 X. 네, X. 그럼 저는 O 갑니다. 네, O. 네. O 갑니다. 네. 정답은 경례 선생님 따라갑니다. 정답은 폐경 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이 영광을 선생님께 바칩니다. 예, 나도 사랑합니다. 바칩니다. 예. 왜 저를 민서 씨. 꼬셨습니까? 저 따라왔어요? 오늘은 네. 안 돼. 이 카드람이 여성 쪽하고는 지금 전혀 지금 이게 오늘 카드감이 전혀 안 맞네요. 호흡이 안 맞네요. 안 전혀 안 맞네요. 맞네. 식사량을 줄이셔도 잘 안 빠지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여성 호르몬이 그 지방 대사에도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딱 중단되는 상태가 폐경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대사가 잘 안 돼서 복부 비만이 나타나고 팔다리는 또 가늘어지세요. 그래서 체형이 이제 점점 이렇게 배가 나오고 옆구리 살이 붙으시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되시는 거예요. 가운데로 모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미리 조금 다이어트를 하시고 폐경 갱년기를 맞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다남의 완패입니다. 네. 제가 역시 여성 네. 쪽은 약하네요. 다른 쪽은 제가 그러게요. 굉장히 강한데 네. 여성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경험이 직접 하신 네. 우리 박경래 선생님한테 못 이겨요. 우리 선생님께 오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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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냉장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안녕하세요. 안토니아. 하나 먹어보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선생님 어떤 면이 좋습니까? 나 좋다고 하면 나도 지금부터 받을까요? 실제로 호르몬을 복용을 하면 안면 홍조나 발한 그리고 땀 흘리는 것, 수면 장애, 그리고 기분의 이제 장애들, 변화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이제 폐경되면 축적이 된다 하는데 사실 미미하게나마 이 호르몬을 복용하시게 되면 이런 이 복부 지방 축적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꼭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됐고 그동안 10년 정도는 이 폐경된 상태로 쭉 이제 적응돼 살아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제 소견으로는 그냥 다른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즐겁게 사실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런 그 폐경 증상을 좀 이제 극복하고 지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살까요? 지금도 뭐 밝으셔서 네. 살 빠진다 하길래 아. 무볼까 싶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해주신 뭐 심각한 질환들이 있죠.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차트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보겠습니다. 20%. 20. 저는 일단 첫 번째 거 바로 확인해 볼까요? 30%. 30. 32% 감소. 60세 이전 그리고 폐경되신 지 10년 미만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셨던 분에 한해서 심근경색, 협심증이 32%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진짜. 네. 다음 질환도요. 여성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질환이거든요. 골반 골절, 그 다음에 척추 골절입니다. 네. 바로 보죠. 네. 네. 와. 35에서 40%. 이만큼 돼요? 네. 물론 이제 아까 조건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60세 이전, 폐경된 지 10년 미만 뭐 이렇게 조건이 있지만 그렇게 드셨을 때 나이가 뭐 70, 80 가셨을 때 저만큼 줄어드시거든요. 사실 저 척추골절과 골반골절이 한번 일어나면 대개는 완치가 잘 안 되세요. 마지막은요. 제가 이것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암이에요. 대장암이랑 직장암. 특히 대장암은 예후가 참 안 좋다고 하는 그 암 중에 하나인데 요 호르몬 치료를 적절하게 제 시기에 미리 했을 경우에 대장암과 직장암 발병률이 얼마나 감소를 했을까요? 50%. 50%. 우리 박경래 쌤은요? 나도 이분이 말하면 따라가 볼라. 네. 그 점점 올라가니까 난 60%. 한번 볼까요? 50번. 오, 아유. 38%. 이것도 근데 상당한 수치죠. 네, 3분의 1이 넘습니다. 네. 상당한 수치죠. 왜냐하면은 여자분들이 사망하는 암 1위가 65세 이상에서 폐암이 1등입니다. 아, 진짜. 폐암 1등이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이게 그래도 1등이죠. 그다음 2등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그 대장암, 직장암을 38%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여명이 지금 85세잖아요. 그 사망하는 원인 중에 뭐 5분 중에 한 3명은 다 암으로 사망을 하시는데 그 암 중에서도 뭐 여성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폐암이 1위고
대장암이 있는데 네. 호르몬을 먹으면 이런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암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집에서 지금 보는 분들 중에 뭐 가족분들, 어머니, 아내 중에 이 해당되는 연령대, 지금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에 딱 적긴 연령대의 가족이 있는 분들은 진짜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의 핵심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차트로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카더라 있죠.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이 생긴다더라. 오히려 몸에 안 좋다더라. 암이 생긴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있어요. 호르몬 치료의 득과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선생님께 정확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르몬을 복용할 때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호르몬을 복용하는 호르몬 약의 제제나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유방암의 발병 빈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 우리가 호르몬을 처방할 때는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 앞서 이제 말씀하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복합된 약들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1.26배 정도 유방암의 발병 빈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10만 명의 여성을 봤을 때 그중에 아무 문제 없는 여성 10만 명 중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게 한 10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호르몬을 복용하는 10만 명 여성 중에서 12명 정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2명 정도 호르몬을 먹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비만 환자들이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빈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호르몬을 꼭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느냐? 우리가 자궁이 없는 분들한테는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로 호르몬을 복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환자분에서는 오히려 10년 이상 장기 복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방암의 발병 빈도가 감소한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약을 복용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술 자주 드셔도 유방암이 증가하거든요. 커피를 드셔도 네. 매일매일 커피를 몇 잔씩 뭐 한두 잔씩 드셔도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유방암이 증가합니다. 술 마시고 커피 마시면 예. 조각이네. 예. 그리고 나 뭐 어떡하지?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들도 유방암 증가합니다. 당장 결혼해야 되겠다. 뭐 등등. 유비 씨, 우리 당장 결혼합시다. 오늘부터 줄이시면 됩니다. 그게 네. 유방암을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네. 음주를 안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예. 이 호르몬 치료를 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사실은 뭐 커피 마시고 술 마셔서 걸릴 예. 확률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그 위험도가 조금 증가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중년 부부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참 부부지간의 그 성생활이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이렇게 병이 돼갖고 이게 뭐 잘 치료를 한다면은 부부간의 성생활도 이렇게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이제 질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 질도 되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잠자리 관계가 굉장히 통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괴롭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질 건조증이 좋아질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좀 더 나은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담을 많이 해보면 요즘은 많이 건강들 하시니까 70, 80 정도 되셔도 부부관계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내한테 물어봐야 돼. 다 까발린다, 80세까지도 네. 사실 질건조증이 오거든요. 그리고 일단 물론 생각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관계하시는 것 자체 굉장히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리 떠건지면서 떠건지면서 뭐 생각이 나. 알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폐경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들은 이제 뭐 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조사에 따르면 폐경 여성에서도 한 60%는 이런 성에 대해 되게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대한 그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불편함 때문에 못 하는 거라서 사실 그걸 잘 보충을 해주면 충분히 이제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남성과는 다르게 성 반응에 대해서 단순한 신체 접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나 관계에 더 중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친밀감을 잘 표현해주면 훨씬 좋은 부부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친밀감을 가지느냐, 가지느냐, 대화를 나누느냐, 그리고 서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인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감이 생기겠죠. 배려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랑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은 갱년기 왔어? 그러면 이제 여자로서 인생 끝이야라고 생각이 아예 머리에 딱 박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말씀대로 들어본다면 충분히 호르몬 치료제를 병행을 하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좋게 이렇게 더 많은 아까 70, 80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사실 남자들한테 필요해요. 맞아요. 예, 남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 진짜 단순무식하거든요. 아직 먼 미래이긴 한데 좀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 같은 걸 좀 미리미리 배워보고 좀 싶어요. 그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천천히 많은데. 늙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네. 운동 같은 거. 많은데 이제 뭐 제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항문 관략근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그럼 저희가 쪼으시면, 지금 네. 5명이 6명이 다 같이 해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 예. 우리도 이게 뭐 항문 가래끔 네. 운동을 그럼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계십니까? 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초, 15초 정도 좋으시고 그리고 10초나. 예, 10초, 15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완하신 다음에 한 10초, 1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요 반복적인 거를 한 번 할 때 세트로 10번에서 15번 정도. 진짜 가장 쉬운 건데. 항문의 관략근을 쪼음으로써 네. 질 주변에 있는 근육과 골반의 근육 그리고 그쪽 아래쪽 부분에 비뇨생식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같이 수축이 오거든요. 이게 제가 TV에서 보고 한번 따라 해봤단 말이에요, 한참. 이게 하면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엄청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덩어리 땀 흐른다. 10초라고 말씀하니까 생각보다 좀 긴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티가 안 나잖아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좀 해보죠. 10초. 네. 근데 상당히 평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출퇴근길에 버스에서도 저는 늘 솔직히 할수 궁금한 있겠다. 게 이걸 가르쳐주는 의사 선생님들 과연 이걸 할까? 잘 안 합니다. 왜요? 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지금 이렇게 자막으로 밑에 나중에 바로 저희 6사람은 지금 모르시겠지만 이 폐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TV 안 돼. 네, 이외에요. 혹시 좀 직접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운동도 있을까요? 원장님?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네. 게 있습니다. 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이제 걸으실 때 발 뒤꿈치를 드세요. 들면서 이제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예. 뒤꿈치로. 계단을 올라가실 때도 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죠. 엉덩이가 네. 쫙 조여지는데요? 예. 계단을 내려오실 때도 이렇게 이제 발꿈치를 들고 내려오시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 훨씬 더 가겠네. 예, 근육에 힘이 딱 가지죠. 네. 오, 이 엉덩이부터 여기 뒤쪽에가 다 힘이 쫙 들어가는 진짜 뭔가 약간 것 같아요. 종아리가 단단해질 것 같은 느낌? 예, 네. 뭐 설거지하러 가시다가도 들고 또 뭐 이렇게 TV 보러 나오시다 거실에서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자들도 하면 좋습니까? 남자도 당연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거에 좋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그거에 뭔가요? 그게 뭔가요? 그거에 좋습니다. 그거에. 그게 뭔데요? 뭐꼭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에 좋습니다. 아침 조깅하는데 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번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가다 어떤 분들이 이방기 씨다 그거 좋다고 해서 하시는구나. 그럼 다리를 내리고 아니요. 전혀 안 차고 가야죠. 네. 예.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수하고 감초, 달맞이유, 식 막 이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됩니까? 뭐 달맞이, 액기 쓰며 뭐 칡즙 이런 것들 왜 막 많이 팔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이제 뭐 달맞이유나
그다음에 그런 아마시 요즘에 뭐 아마시도 막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액기스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아 이게 식물성 제제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작용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복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약재들, 이런 식품들이 단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뭐 좋은 효과들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사실 그렇게 오래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옳은 그런 폐경기에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간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그래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게 있을지 닥터의 냉장고에서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닥터의 냉장고에서는 폐경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 냉장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랑 똑같은 건데? 첫 번째 그래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식재료는 바로 이 정리가 너무 멸치입니다. 잘 돼. 멸치에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칼슘이 풍부한데요.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 쌀과 콩을 섞어서 밥을 지어 먹는데 이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을 함량하고 있어서 폐경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폐경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다 남편분이 다음 직접 세 찍어주신 번째, 거래요. 양배추와 브로콜리인데요. 이 양배추와 브로콜리에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경 이후 여성에게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복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바로 우리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뭐지? 이 음식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서 황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온다 이제. 특히나 안토시아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이 바로 주인공이 블루베리였네요. 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그 껍질 색깔이 저희 보라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라 색깔, 자색 혹은 이런 검은 색깔 같은 계열의 이 식품에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이제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거나 혹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소유미 씨 미리미리 네.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사실 어떻게 드세요? 평소에? 저거 좀 비싸가지고. 생과는 솔직히 좀 비싸. 네, 냉동이 좀 그러니까 싸요. 맞아요. 그래서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또 혼자서 저 비싼 걸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래서 냉동을 많이 먹는데 냉동으로 먹을 때는 요거트랑 섞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맞아, 갈아서 먹으면 또 네, 맛있고 그죠? 다른 과일도 맞아, 넣고. 맞아요. 아, 이외에도 또 어떤 요리법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저도 뭐 갈아 먹거나 뭐 넣어 먹는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또 요리명인 박경래 선생님이 열일해 주셨습니다. 네, 박경래 요리명인의 건강밥상에서 블루베리가 어떻게 재탄생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맛난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쁜 언니, 이쁜 누나 박경래입니다. 예미숙입니다. 집에서 마누라가 갱년기가 걸리고 신경질이 나주고 우울증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자다가도 일나가고 벌떡벌떡 일나고 눈물 나고 일어나는 판에다가 내가 음식을 하고 싶겠나. 오늘 요거 갱년기에 좋은 음식을 한번 해볼게니까 남성분들 단디 보고 집에 가서 색시들한테 요렇게 해가면서 좀 해줘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와, 무슨 콩국의 색깔이 핑크빛이야. 안토니아. 안토니아. 안토시아. 아씨, 이 말이 잘 안 된다. 건망증이나 기억력 그게 좋대요. 자, 밑에 자막에 깔리도록 해주라. 하나 먹어보자. 정신 돌아올란가. 요거는 비터, 뻘그무리한 비터.
비트가 또 사람한테 또 갱년기 좋다 하겠네. 한번 넣어봅시다. 블루베리로 갈아서 이거 밀가루에 넣어갖고 요거는 요건 반죽하고 요거는 콩을 갈아서 콩국수를 한번 해볼게. 비트 넣어갖고 일단은 내가 콩을 삶아야 되는데 자, 콩 삶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콩은 절대 불 끄지 마세요. 이 불 끄면 단맛이 빠지가 맛이 없습니다. 불리지 마시는 불리지 말라. 이걸 끓거든요. 끓으면 딱 시간 보고 13분 딱 13분 삶고 5분 뜸 들이세요. 밀가루 세 쪽자 7대 3으로 하면 됩니다. 전분가루, 감자가루, 고구마 가루 쓰면 안 됩니다. 쌤 반죽도 직접 하셨는데요. 아, 색깔 너무 예뻐요. 우와. 비트를 좀 넣어볼게요. 비트로 몸이 좋으니까. 우와, 어떡해. 야, 진짜 핑크 콩국수. 보통 이 콩국수는 하얗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만난 거 드시고 잘 살아 보이시다. 진짜 사랑의 색깔이다. 아, 배고파. 오. 야, 방금 화면으로 봤던. 아이고, 와, 예뻐라. 근데 예. 이렇게 예쁜 콩국수는 저도 진짜 처음 봤네요. 아니 근데 이게 보통 하얗게 하고 네. 먹다가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와. 색깔이 그냥 눈에서 이미 맛이 다 딸기우유 오는 것 같은데? 같아. 예. 네.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 이게 좀 어디서 안면이 없어요. 네. 이거요? 예, 저 안 닮았어요. 색깔이. 색깔은 예 전혀요.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저는 콩국수에 뭐 다른 거 들어가면은 좀 그 고소한 맛 없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너무 맛있어. 네, 면이 진짜 고소해요. 굵어서 더 맛있어요. 이걸 집에서는 홍두깨로 칼국수를 못 밀거든요. 네. 요새 사람들. 수제비를 반죽해갖고 수제비를 떠셔도 됩니다. 아, 면 밀기 힘들면은 이거 꿀팁이다. 왜냐면 저는 집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수제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면에서 블루베리 향긋한 향이 나요. 밀가루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여름에는 따뜻한 국물보다 이렇게 시원한 국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고소해. 이 블루베리를 이제 요리할 때는 좀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영양소가 좀 손상되진 않나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런 열이나 뭐 이렇게 냉동에 크게 파괴되지 않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철이 지금이잖아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생으로 이제 알맞게 잘 익은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하시면 이 위에 필요할 때 잘 해동해서 또 드시면 충분히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준 원장님은 어떠세요? 맛있어서 지금 시간이 이 블루베리가 들어가니까 원래 콩국수는 제가 기본 생각하기를 되게 담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가 들어가니까 담백한 맛에 아주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사실은 뭐 어른들에도 좋지만 애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시원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그릇 다 받으셨네요. 먹었는데 일단 여름철 보양식으로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좋은 성분들이 너무너무 블루베리 포함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거 한 그릇 뚝딱 하시면은 갱년기 증상을 화끈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준 원장님이 뭔가 좀 처음부터 스타일이 범상치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실 락을 하시는 아, 그래? 락터 플러스 닥터. 와. 락터. 맞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하게 이 닥터의 한 줄 처방전을요, 락으로 표현을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먼저 처방전 좀 평범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당당하게 부딪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자. 피할 것이 아니라. 아, 네. 예. 요 색깔도 블루베리 색깔이네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하지만 후회는 없지 갖고 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이야, 아니 오늘 그 한 줄 처방전이랑
가사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 우리 갱년기 배경기라고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걱정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불안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시는데 그런 것들 당당하게 맞서면서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개척하시는 게 사실 갱년기나 폐경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